네, 올해 입시에서 가장 큰 하두는 수시에서 지금 거의 한 70% 가까이의 모집 정원을 선발하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과 서류를 평가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 이 두 가지가 상당히 많은데요. 뭐 서울 지역만 놓고 보면은 거의 30% 가까이 육박하고 전국으로 봐도 거의 2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이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쓰는 것이 좀 이제 나중에 합격하는 도움이 될까 해서 오늘 주제를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소개서 정복하기를 정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아다시피 학생부의 교과와 비교과 그리고 자기소개서, 추천서, 활동 내용 등을 종합평가한 후에 면접을 통하여서 최종 수험생을 선발하는 전형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지금 현재 2015학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선행학습을 통해서 수상한 내용 및 외부 스펙은 이제 최대한 반영을 배제하고 있고요. 또 교내 활동 중에서도요, 이 고교 현장에서 취득 가능한 내용만 평가하는 방향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현재 지금 변화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실시하는 대학들이 되게 많잖아요. 실제 대학마다 요구하는 인재상도 다르고 선발되는 수험생들의 성적도 제각기긴 한데요. 공통적으로 잘 살펴보시면 각 대학 입학 사정관들이 선호하는 기준은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수험생들은 어떻게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 대한교육협의회 자기소개서 공동 양식에서 요구하는 항목별 질문이 있습니다. 이걸 잘 이해하면 우수한 자기소개서를 쓸 수가 있고요. 실제 서류를 평가하는 대학 입학 사정관들이 고교 설명회 때 강조하는 내용을 잘 분석을 해보면 합격에도 한번 나갈 수 있는데요. 이 자기소개서를 항목별로 살펴보기 전에 대학 입학 사정관들이 평가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에 맞는 이제 자기소개서가 완성이 될 수 있는데요. 입학 사정관들이 이제 서류 평가를 할 때 공통적으로 살펴보는 내용 중에 몇 가지 이제 예를 좀 들어볼게요. 첫 번째가 이제 수험생 본인이 지금 직접 작성한 글인가, 글을 잘 썼다 못 썼다를 떠나서요, 수험생이 먼저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 기본적인 건데요, 맞춤법하고 띄어쓰기 등 기본적인 어법을 정확하게 구사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스스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잘 드러나도록 지금 현재 작성이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책이나 인터넷에 찾은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하거나 또 사자성어 같이 좀 어려운 전문 용어들을 나열해서 이제 보여주기 위한 것, 특히 이제 진정성이 결여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있고요. 이제 다섯 번째를 보는 것이 이제 성실성, 그다음에 전공 적합성, 열정, 활동 내역의 일관성 등을 잘 나타내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공통적으로 보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공통적인 상황들을 토대로 우리 입학 사정관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요. 첫 번째가 이제 학업 능력이죠. 아무래도 이제 이 학생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입학 사정관 같은 학생부 종합 전형은 내신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지만 학업 능력이라는 것이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신 성적의 지속적인 발전 및 유지, 또 자기 주도 학습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먼저 보고요. 두 번째는 학업의 활동이라 그래서 이제 동아리라든가 또 외부 활동을 얘기하는 건데요.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내실 있고 일관성 있게 자신의 현재 가고자 하는 목표를 지금 채워가고 있는지 하는 것들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잠재력 부분인데요. 바로 발전 가능성입니다. 목적 의식을 가지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서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는지가 이제 입학 사정관들이 좀 더 자세하게 보는 것들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소개서에 있는 질문 내용을 우리가 하나하나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평가하는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첫 번째 질문이 그거죠. 고교 재학 기간 중에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서 자유롭게 기술하시오 하는 부분인데 이건 천자 이내에 쓰는 건데요.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쓰면 되냐면 3년 동안 지속적으로 학업 성적이 우수하게 유지가 되거나 상승된 요인이 무엇이고 자신만의 어떤 계획을 통해 내신을 잘 관리하였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내신 관리가 잘 이루어진 수험생들은 성실성 면에서 좋은 이미지를 주게 되고 특히 차후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과 연관된 과목에 대한 성적이 우수한 수험생 또한 전 과목이 우수한 수험생 못지않게 좋은 평가를 받는데 예를 들면 내가 자연계인데 수학이나 과학 성적이 조금 더 뛰어나다 다른 과목보다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자신만의 내신 관리의 스토리를 중요하게 평가하는 항목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 항목이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질문 내용은 뭐냐면 고교 재학 기간 중에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인데요. 교내 활동은 이제 교과도 있고요. 비교과도 포함되는 건데, 이제 3개 이내로 요약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1,500자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우리 수험생들이 글을 쓸 때 이제 오해하는 부분이 3개 이내라니까 다 3개를 꼭 쓰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3개 이내이기 때문에 본인이 하나만 써도 되고요. 뭐 2개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임팩트한 내용을 갖고 쓰는데요. 자, 이거에 대한 어떤 그 답변을 보게 되면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 자체가 열정과 일관성, 그다음에 리더십 등으로 볼 수 있는데 작성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반드시 각기 다른 3가지 내용을 다 쓰려고 하지 않아도 뭐 감점이나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글자 수가 제한되어 있어 오히려 부족하게 작성될 수 있어요. 3가 다 쓰다 보면. 그래서 활동 내역 중에 우수한 순서대로 배열해 본 후에 가장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쓰는 것이 활동 개수에 관계없이 더 우수한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꼭 명심을 해두시고요. 자, 교내 활동이 지원 학과와의 연관성 및 활동 계기 등이 잘 나타나고 있는지 또는 타인에 비해서 좀 특별하면서도 활동의 의미를 충분히 표현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활동 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례입니다. 구체적인 사례. 이 사례를 통해서 열정 등을 쓰고 있는 것이 중요한 항목으로 현재 2번째 항목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3번째 항목으로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학교 생활 중에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셔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천자 이내 쓰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질문 내용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실제 질문 내용은 총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얼핏 보게 되면요. 한 2가지 또는 3가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질문 내용이 내가 글 내용에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질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 보면 실천한 사례는 우리가 얘기하는 배려, 나눔, 협력 같은 이제 4가지 항목을 다 집어넣어야만 이게 이제 점수가 되는 거고요. 어느 한 가지라도 빠지게 되면 감점이 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2번째는 배우고 느낀 점에 대해서 구체적 기술 요구하는데 이 구체적이라는 말에 좀 염두를 두셔야 되기 때문에요. 구체적 사례라든가 내가 어떤 그런 좀 자세한 내용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5가지 질문 내용을 모두 활용해야 된다는 점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 3번째 질문에 답을 하시는데요. 이 질문 내용의 핵심은 갈등 관리 및 역경 극복으로 학교라는 조직 사회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융통성,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력 등을 평가하고 덧붙여서 진정성을 갖고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리더의 역할도 평가 항목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글 작성할 때 주의할 사항은 뭐냐면 구체적인 사례가 없이 현실감이 결여된 추상적인 설명이나 형식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항상 질문해 보시면 구체적인 사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꼭 그렇게 자기만의 독특한 사례들을 잘 발굴을 해서 그 내용을 쓰시게 되면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3번째 항목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에 이건 대학마다 다른 건데요. 선택사항으로 이제 대학별 자율문항 한계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천자인인데 질문 내용이 이제 대부분의 학교들이 지원 동기, 내가 왜 이 학과에 지원했거나 또는 이 학교에 지원한 동기,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대학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학업 계획 등을 세워서 공부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평가하는 항목으로서 뭐 잠재력이나 전공 적합성 등으로 지원 동기가 명확하여서 설득력이 내포되고 있는가, 또는 희망하는 학과가 단순하게 지금의 상황을 의식하여서 트렌드를 따라가고 것이 아니고 일관성 있게 꾸준히 활동 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지원 동기를 잘 쓰는 것이 되게 중요한 4번째 항목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자기소개서 지금 현재 이 4가지 항목을 살펴봤는데요. 이 자기소개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고자 하는 수험생이라면 학년에 관계없이 가능한 빨리 희망 대학 및 학과에 맞추어서 초안을 작성한 후에 꾸준히 학교 선생님이라든가 뭐 이쪽에 알고 계시는 지인들이 계시다면 참석을 받아서 자신만의 스토리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합격의 지름길이고요. 각 대학별로 지금 현재 입학사정관분들이 설명회를 통해서 알려주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두면은 앞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서 합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